미술 재료 사용 심각한 부작용과 주의사항. 이곳은 프랑스 파리에 있는 미술 전문 상가입니다. 몇 년 전 이곳을 방문했을 때 많은 미술 재료를 흥미롭게 보았습니다. 유화, 아크릴, 수채화, 또 캔버스, 또 기타 도구들이 많았었는데 또 이곳은 독일 뮌헨과 에센에 있는 전문 미술 상가를 방문했을 때 모습입니다. 저는 유화, 수채화, 아크릴을 다양하게 써봤었고 또 보조 재료, 즉 미디엄도 써봤는데 물론 써보지 않은 또 새롭게 나온 재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사용하면서 피해를 본 주의사항을 오늘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것도 있고 또 제 지인이라든가 주변 분들로부터 다양한 이야기를 들은 것을 함께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지인분들을 먼저 소개를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림 그리면서 이렇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피해, 그러니까 물감이라든가 또 그런 환경에서 받은 피해를 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뭐 이제 유화 뭐 이렇게 그 뭐죠? 하나 작품들 물감에 대한 그 별로 거기에 대해서 뭐 위험성에 대해서 전혀 듣지 못하고 많이 노출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 몇 년 작업하고부터 피부가 많이 간지럽기 좀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그전에는 간지럼증 이런 건 전혀 없었죠. 근데 이제 작업을 뭐 작업실에서 오래 하고 난로도 틀어놓고 석유, 신나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유화물감은 잘 안 씻겨지니까 막 손으로 막 비비고 많이 씻었던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만지고 그리고 또 냄새도 많이 흡입하고 거기서 작업실에서 잠도 자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위험성이라든지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특별히 뭐 받은 기억도 없고 하니까 사실 몸에서 이제 그런 반응들이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는 한 좀 서서히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지금 계속 아토피도 심하고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아토피가 너무 심하니까 흉터도 너무 심하게 남아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스테로이드도 많이 썼는데 어떤 병원에 가니까 이제 서울대 나오신 교수님이 제 다리를 보시더니 이거 아토피 아니고 혹시 뭐 저보고 이제 선생님 혹시 그 화공 쪽으로 무슨 일을 하시냐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쪽에 전공은 전혀 아니라고. 화공. 네, 화공. 뭐 약품을 만지거나 뭐 이런 노출돼 있는 직업이 있으시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런 쪽으로 일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제가 예전에 학교 다녔을 때 작업할 때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만졌다 하니까 그러면 그게 몸속에 들어가서 이제 그래서 그런 몸에 좋지 않는 것들이 몸에 다 남아서 이건 아토피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고칠 수 없다고. 이거는 약도 잘 안 들을 건데 평생 좀 좋아졌다가 또 나타났다가 왔다 갔다 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제가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경주 원래 살았었거든요. 근데 울산 와서 간지럼증이 심해지고 또 이제 점점점 피부병이 더 심해진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작업을 유화 성분도 하고 또 울산이라는 지역 자체도 공단이 많고 이러면서 이제 제가 평생 지금은 이렇게 다리 쪽에 흉터도 되게 손으로 다 긁어서 그런 피부병에 지금도 많이 노출되어 있고 그래서 뭐 음식으로도 제가 지금 많이 조절하고 있는데 잘 고쳐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젊은 작가님들 또 대학교나 이런 거에서도 좀 사실 작업하기 전에 이런 안전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철저한 교육적인 시스템이 좀 갖춰지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다시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화를 다시 만지게 되니까 되게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수묵화 뭐 이렇게 한국화 쪽으로도 건드려 볼까 이런 왜냐면 이런 물감에 대한 성질이 너무 독하다 보니까 재료를 선택하는 부분에서도 되게
조금 민감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나이도 있고 뭐 건강을 생각해야 되는 나이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물감을 이제 최대한 환기를 시키고 그런 장갑을 끼고 하려고 하고 있고, 네, 마스크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전에는 그러면 음. 아니, 미술을 전공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작업에 몰두를 하면서 그러면 미술을 본격적으로 이제 하기 전에는 그러한 피부에 어떤 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없었던 겁니까? 그렇게 없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전공을 하고 1, 2년이 아니고 또 몇 년간 하고 또 이제 작업을 이어서 하면서 그때부터 그런 네, 문제가 엄청 그 극심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은 화공 쪽으로 전공을 해갖고 그쪽에서 어떤 환경이라든가 영향을 살펴보라 했지만 결국은 이제 화학적인 접한 것은 또 판화도 했고 하면 또 밀폐된 독성이 네, 많은 맞아요. 그런 것을 흡입을 하고 또 유화 물감에서도 붓이라든가 물감에 접촉하는 그런 것들이 개인의 민감성, 환경에 따라 갖고 일시적으로 끝나기도 하지만은 아까 이제 의사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평생, 지금 본인의 그 몸 상태에서는 주기적으로 그런 것들이 나쁜 영향이 나타나는 거네, 그죠? 이게 배출이 되고 나을 수는 없다 하더라고요. 한번 그런 게 들어오면은 몸에 저장돼 있다 하더라고요. 그 몸의 DNA가 완전히 바뀌어져 있네, 그러면. 뭐 그쪽에서는 이거는 고칠 수 없고, 이게 한 번씩 이런 사람들이 이게 피부를 딱 증상을 보시더니. 그러니까 증상이 이제 그 정도면 이제 네, 그것이 그렇죠. 더 이상 고쳐질 수가 아니라 어떤 그 증상의 완화 정도만 지금 할 수 있는 조절 상태고, 그죠? 그냥 깔아앉히는 정도. 그러니까 가라앉히는 간지럼 어떤 정도. 정도인데. 근데 이제 몸에 평생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만약에 어떤 그런 예방을 철저하게 했더라 그러면 그런 지식이 저희는 좀 사실 없었죠. 그 당시에는. 거기 지금 제가 어떤 듣기로는 너무 가려워갖고 긁어갖고 피가 날 정도로 그 정도로 막 좀 고통스럽고 증상이 심했다는데 혹시 그 증상되는 부분 조금 보여줄 수 있어요? 그 표면적으로? 이렇게 이렇고 뭐 아니 그쪽은 뭐 이런 식으로. 아이고 네. 그럼 이런 것들이 평소 때는 괜찮은데 아니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아니 이제. 지금 현재는 가렵지 않죠, 그죠? 그렇지 네, 않는데 네, 그러면서 주기적으로 이게 이제, 막 네, 또 흉터가 깔아앉으면 좀 있다가 또 간지럽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저도 물감을 붓으로 이렇게 비누로 주로 씹는데 석유통은 절대 안 써요. 석유통에 그 냄새가 계속 그냥 고져 있고 그게 또 뭐 불이 날 염려도 있고 또 석유 냄새도 그렇고 문제는 저는 안 쓰는 것은 석유에 묻은 것들이 좀 닦아도 이 그림을 맑은 색깔을 다시 칠하잖아요. 그러면 그 석유에 있는 물감, 기름 성분이 물감 맑은 색깔에 나중에 더 빨리 변하게 한다고. 그래서 아예 그냥 붓으로만, 붓은 그 독성이 없잖아요. 그죠? 그림 그리고는 항상 붓으로 물감을 씻고 했는 것은 그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맑은 색깔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저도 또 이제 붓을 이렇게 비누에 씻고 하다 보면 손으로 이렇게 마지막에 또 문지르기도 하고, 그걸 접촉이 많으면 피부에 이게 조금 뭔가 좀 피부가 일어나고 갈라지고 막 이 증상이 더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좀 멈추면 그게 또 없었거든요. 이 분명히 손에 피부에 접촉하면 안 좋은 거예요. 그럼 유화 물감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물감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그래서 다른 물감, 예를 들어 심지어 물로 쓰는 수채화 물감, 뭐 그다음에 그다음에 또 뭐 다른 거 다 안전할 줄 알고 검색을 해보니까 이거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다 심각해요. 혹시 그 친구분은 또 어떤 경험에? 저는 이제 자녀가 2명 있는데 그 자녀들도 제가 아토피가 원래 없었고 이 친구랑 비슷하게 저도 간지러워서 지금은 제가 가라앉아 있는 상태인데 다리 팔 긴 바지를 늘 아무리 더워도 입고 다녔어요. 왜냐면 아까 그 친구 다리처럼 그렇게 근지러워가지고 피가 날 때까지 긁어야 되는 상황들이 오고 뭐 어떤 때는 갑자기 막 부어오르기도 하고 굳이 불식간에 그리고 또 자녀들이 또 그 아토피 같은 비염 같은 그리고 심장 쪽에도 아기 때 또 문제가 있었는데 옛날에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들 핑거 페인팅 조심해서 해라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제가 핑거 페인팅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핑거 페인팅 하면 그냥 그 붓으로 할 수 없는 그 좀 액션이 막 나오고 막 이래서 좋았는데 핑거 그때 페인트란 것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붓으로나 다른 걸로 그런 게 아니라 손으로 물감을 접해 손가락으로 갖고 핑거 네. 자체를 이용해서 이제 액션 페인팅을 막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그는 장갑이며 뭐며 이런 것들이 열악하고 또 그런 게 끼고 또 한다는 게 별로 안 멋있는 줄 알고 그냥 그렇게 하면 멋있는 건 줄 알고 어릴 때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때 제가 듣기로는 휘발성 그 재료들은 피부에 밀랍층을 뚫어서 그 피 혈액을 타고 돌기 때문에 나중에 너희가 아이를 놓으면 아이들한테도 그런 계통의 문제들이 생긴다라는 말씀을 지나가는 말로 하셨어요. 그래서 아, 제가 그 저기 휘발성이라는 것은 아까 전에 지금 얘기한 그런 많은 네. 것을 접해 판화하면서 아니면 유화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아크릴이나 다른 것도 그 미디움 사용하는 그런 것이 사실 독성이 많은 게 많거든요. 물감 네. 자체보다도 그 네. 주변에 사용하는 거. 네네네. 그런 것들이 그러면 저는 일시적일 줄 알았는데 그게 치명적으로 그냥 몸에 네네네. 누적이 된단 말이네. 네. 비슷한 시기에 이제 이 친구도 발현이 된 것 같고 제가 예, 얘기 들어보니까 저도 작업한 시간에 비해서 그게 이제 후에 이제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애도 심각하게 막 건선이 온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피부가 아기 피부가 쫙쫙 갈라진다거나 뭐 심장 쪽으로도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근데 그런 거를 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제가 증명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때 그 핑거 페인팅이나 뭐 어떤 제가 접했던 호흡기 뭐 그 피부 안으로 스며들었던 얘기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네. 거기에 네. 사실 역으로 네. 사용하는 그 사람 외에 그 말고 그걸 물감을 만든 사람들 그 제품에 보면 분명히 경고가 나와 있어요. 이건 뭐 어떤 것은 독성이 있고 주의하라는 얘기가 예를 유화 물감도 제가 봤고 수채화도 어떤 것은 어떤 거 독성이 있고 하는 것이 제조 회사에서는 책임을 좀 지지 않으려고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걸 경고를 자기네는 분명히 표시합니다. 그 요즘에 뭐 물건 사더라도 음식물 뭐 뭐든지 원산지 다 표시하잖아요. 그죠? 또 성분이 어떻고 하는 것처럼 사실 물감도 그런 거 독성까지는 다 표시합니다. 문제는 이제 그 사용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안 보고 또 가리킨 사람들도 정보도 부족하고 하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는 거거든요. 대충 넘어가고 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런 것들이 또 악영향으로 쌓이다 보니까 그렇고 또, 참, 그 문제가 많네. 특히 이제 어린 아이들, 유치원 뭐 저기 학원 뭐 학교 할 것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들, 이게 대부분 예쁜 색깔 만들려면 특히 물감이 뭐 크롬 계통인가 납 계통인가 이거 사람 건강에 치명적이거든요. 저는 그거 쓸 때는 딱 눈을 막 관시하면서 저는 절대 그 시선을 떼지 않아요. 이게 결코 내 뭐 피부나 다른 데에 접촉하면 안 되기 때문에. 왜냐면 그 경고를 제가 분명히 봤거든요. 이건 치명적인 어떤 그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그 경고가 쓰여져 있어요. 그것이 요즘은 뭐 더 안정성 검증도 제대로 하지 않은 뭐 중국산이라든가 또 뭐 외국 들어오면 다 그냥 그 값싸게 그냥 화학적으로 화학 범벅이에요. 음식물도 그렇지만 우리 음식물 정말 요즘에 조심해야 되거든요. 눈으로 보이는 공해뿐만 아니라 음식물 그 요즘 그 바다에서도 중금속 오염 안 된 것이 없고 그래서 가려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 철저히 가려 먹어야 되고 또 주의를 해야 되고 근데 그림을 정말 즐겁고 아름답고 행복한 그림을 그리면서 이런 불행한 어떤 그런 것을 따는 것은 관심 부족이고 정보 부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가 상당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완성된 작품을 감상하는 입장의 사람들은 참 행복하지만 그걸 제작하는 사람들은 참 그런 걸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다른 또 어떻게 얘기 좀 있으면 경험과 해야 될 약간 조금 또 다른 얘기인데 네일 하시는 분도 일종의 물감을 다루는 거잖아요. 그 손톱에 바르는 네일. 그렇죠. 네. 그치. 그게 약간 외국에서는 제가 서양 사람들 이렇게 이거 손톱 소재 할 때나 이렇게 할 때 보면 이 호흡기에 그 하시는 분한테 안 가게 어떤 흡입기나 이런 것들이나 이런 안전 장비들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예, 그것도 교육의 힘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렇게까지들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이 갈아내는 그 예쁜 컬러들이 다 그 알갱이들이 나 어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얇은 아주 작은 그 분자가 돼서 이렇게 저희 호흡기로 다 들어가면 그 또한 같은 어떤 맥락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물감을 사용한 사람들이나 뭐 네일하는 사람들 그런 비슷한 그 투로 저는 그냥 느껴져요. 그것도 네일 손질하시는 분들 교육은 좀 받아야겠다. 그리고 저희가 그 초창기의 그림을 그릴 때는 어떤 그 산, 황산이나 뭐 휘발성 재료들이 그냥 이렇게 공기 중에 노출되어도 저희가 마스크를 어느 하나 뭐 3M 마스크나 이런 마스크를 하나 쓸 줄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재료들을 할 때 독극물이기 때문에 네. 안전 장비를 꼭 하게 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너무 부족하죠. 특히 젊은 친구들한테 그냥 특히 여성들 이렇게 뭐 남성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좀 젊은 친구들을 빨리 병들게 하는 그런 얘기들이 좀 없잖아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제가 구글 검색창에 아래와 같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한 답변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미술 재료 유화 물감과 유화 그림을 그릴 때 사용되는 기름, 즉 미디엄이 인체에 미치는 나쁜 영향과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해줘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쭉 답변이 있는데 중요한 사항만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유화 물감의 인체 영향 및 주의사항. 유화 물감 자체는 린시드 오일, 아마인륨과 혼합되어 있어 그 자체로는 비교적 안전하지만 일부 알리어에 포함된 중금속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나쁜 영향, 중금속 중독, 카드뮴, 코발트, 납크롬 등이 포함된 알료는 섭취하거나 분말 형태로 흡입했을 때 인체에 매우 유해합니다. 장기적으로 노출되면 신경계 손상, 간 질환, 신장 장애, 암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피부 접촉에 피부에 닿으면 자극이나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유화 물감이 실제 일부 색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물감에서 이 회사에서도 그렇고 또 포장에 이렇게 경고가 쓰여져 있습니다. 크롬 계열 색상 같은 경우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주의를 해야 할 것은 이 아래와 같이입니다. 당연히 섭취 금지해야 되고 피부를 보호해야 되고 불필요한 피부 접촉을 피하고 가능하면 일회용 장갑이나 보호 크림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손 씻기, 작업 후에는 반드시 비누와 물로 깨끗이 손을 씻어야 합니다. 이 유화 물감을 제가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저도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주의는 하지만은 또 이런 것을 또 잊어먹을 때도 있는데 특히 붓을 씻고 할 때 손에 예를 들어서 비누에 이렇게 문지르면서 손에 물감에 작은 그런 흔적이 닿고 하면 이거 나중에 피부가 일어나더라고요. 피부 색깔이 변하고 또 갈라지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하고 한동안 시간이 지나면 또 사라지고 하는데 이런 것이 반복되고 하면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장기적으로 노출되면 신경계 손상, 간질환, 신장장애, 암 등 피부암도 포함되는 겁니다. 이 부분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유화 미디엄 기름 용제의 인체의 영향 및 주의사항. 유화 미디엄은 주로 물감을 묽게 하거나 건조 속도를 조절하는 데 사용되며 휘발성 용제가 포함된 경우가 많아 환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나쁜 영향, 호흡기 자극 및 신경계 영향. 테레핀유, 미네랄 스피릿과 같은 휘발성 용제는 증기 흡입 시 호흡기를 자극하고 현기증, 메스꺼움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간, 신장, 신경계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또 화재에도 위험하고
그래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충분한 환기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뚜껑을 닫고 안전한 보관 및 폐기입니다. Oil paints and medium can be harmful to human health due to specific ingredient and appropriate precautions must be observed. I will attach in this following information on my YouTube comment parts. 영어로도 이렇게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Next. 다음. 미술 재료 유화 물감을 사용할 때 보조 재료로 사용되는 리퀸이 인체에 미치는 나쁜 영향과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해줘 라고 질문하니까 또 이렇게 쭉 답변이 했는데, 제가 이 리퀸을 8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조 재료로서. 이게 리퀸의 효과가 굉장히 빨리 마르고 건조 속도가, 그 다음에 두껍하게 물감을 칠해도 갈라지지 않고, 또 무엇보다 색상을 맑고 투명하게 오래오래 보존하는데 아주 좋은 미디엄 보조 재료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물론 현재에도 많은 작가들이 린시드나 텔핀, 페트롤, 또 기타 다른 재료들을 사용을 하고 하는데,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리퀸이 좀 막강한 그런 그 장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많이 사용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또 사람 몸에는 해롭습니다. 즉 여기서 나온 걸 보면, 유화 보조 재료인 리퀸은 유화 물감의 건조 속도를 촉진하는 알키드 수지 기반의 미디엄입니다. 유화 작업 시 매우 유용하지만 휘발성 성분과 화학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리퀸이 인체에 미치는 나쁜 영향. 주로 흡입 또는 피부 접촉을 통해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호흡기 및 신경계 영향. 리퀸은 석유계 증류물을 포함하고 있어 증기가 발생합니다. 이 증기를 흡입하면 현기증, 두통, 메스꺼움, 호흡기 자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흡입은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자극 및 민감성, 피부에 닿으면 자극, 발진,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일부 사람들에게는 피부 민감성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알레르기 반응이라든가 눈 자극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퀸 사용 시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이 충분한 환기를 해야 되고, 피부 및 눈을 보호해야 되고, 섭취 및 금지, 위생관리, 화기, 엄금, 뚜껑 밀폐 및 안전 보관, 적정량 사용. 근데 여기 보면 특이 체질, 임산부 호흡기 문제가 있는 사람,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은 사용을 피하거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거 영어는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미술 재료 아크릴 물감과 유화 물감으로 그림을 그릴 때 사용되는 다양한 보조 재료 미디엄이 인체에 미치는 나쁜 영향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해줘라고 질문했습니다. 아크릴 물감과 보조 재료 미디엄은 유화 물감이나 용제에 비해 일반적으로 독성이 낮고 안전한 편이지만 완전히 무해한 것은 아니므로 적절한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크릴 물감의 인체 영향 및 주의사항. 일부 안료나 첨가제에 의해 잠재적인 위험이 존재합니다. 나쁜 영향이란 것은 이 중금속, 유화와 마찬가지로 카드미움, 코발트 등 특정 안료는 여전히 독성을 가집니다. 섭취하거나 분말을 흡입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피부 자극, 아크릴레이트 성분은 일부 민감한 사람들에게 피부나 눈의 자극, 발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사항은 피부 접촉을 최소화해야 되고, 철저한 위생을 해야 되고, 안료, 가루 흡입 금지하고, 어린이 안전, 어린이 노출에 절대 주의해야 되고, 아크릴 보조 재료 미디엄의 인체 영향 및 주의사항.
아크릴 미디엄은 젤 미디엄, 그로스, 매트 미디엄, 리타트 등은 물감을 묽게 하거나 질감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면 대부분 수성 폴리머 기반이라 유화 용제보다는 안전하지만은 나쁜 영향은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미디엄이나 바니쉬 또는 전용 시너에서는 소량의 VOC가 방출될 수 있습니다. 고농도 농출 시 두통이나 호흡기 자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피부, 눈 자극, 미디엄, 이 피부나 눈에 닿으면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할 것은 미디엄이나 바니쉬 사용 시에는 유해 증기 배출을 위해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작업하는 것이 필요하고 폐기물 처리와 물로 세척하는 것에서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아크릴 재료는 비교적 안전하지만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환기에 신경 쓰는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며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동양화 물감이나 수채화 물감은 사실 물로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할 줄 알았는데 이게 대해서도 굉장히 좀 새로이 알게 된 주의사항입니다. 미술재료 동양화 물감으로 그림 그릴 때 인체에 미치는 나쁜 영향과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라고 질문했는데 동양화 물감 포함한 대부분의 미술 재료는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안료나 화학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납, 카드뮴, 코발트, 수은, 비소 등의 중금속 계열 안료는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습니다. 인체에 미치는 나쁜 영향의 중독 및 장기 손상, 암 유발 가능성, 호흡기 및 피부 질환, 신경계 손상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할 사항은 안전한 미술 활동 위에 철저한 환기, 작업 시에는 반드시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거나 환풍기를 사용하여 유해 물질 흡입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섭취 접촉 금지, 철저한 위생 관리, 안전한 재료 선택 및 확인. 이 안전한 것은 가능한 독성이 적은 안전한 제품, 예를 들어서 AP 마크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품 라벨의 경고 문구를 읽고 해당 안료 유해성을 미리 확인합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가루 안료 취급 주의를 해야 되고 또 어린이 사용 지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다음 수채화 물감으로 그림 그릴 때 인체에 미치는 나쁜 영향과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라고 했는데 동양화 물감과 마찬가지로 수채화 물감 역시 안료를 주성분으로 함으로 건강을 위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채화 물감은 투명성과 발색을 위해 다양한 안료를 사용하며 이 중 일부는 유해할 수 있습니다. 인체에 미치는 나쁜 영향은 수채화 물감 위험은 사용된 안료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중금속 중독과 알레르기 및 피부염, 그러니까 물감에 포함된 방부제나 결합제 등의 화학 성분이 민감한 피부에 닿으면 알레르기 반응, 가려움증, 습진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흡기에도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즉 고체 펜 타입 물감이나 액체 물감이 마르는 과정에서 미세한 안료 입자가 공기 중에 떠다니며 호흡기로 흡입될 경우 장기적으로 폐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섭취 위험. 그 다음에 주의사항은 제품 안정성 확인. 이것은 AP 마크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AP 마크는 미국 ACMI 에서 독성 테스트를 거쳐 안정성이 입증된 제품에 부여하는 라벨입니다. ACMI 웹사이트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라벨의 성분표나 경고 문구를 확인하여 유해성이 높은 안료, 납이나 카드뮴이 포함되지 않은 대용 안료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위생 철저, 피부 접촉 최소화, 환기 및 청결, 어린이 사용 시 지도. 그리고 이것은 다른 그러니까 대해서 제가 또 찾아봤는데 수채화는 독성이 있나요?라고 하는 독성 수채화 안료에 대한 진실. 그러니까 수채화 물감 작성자 앤서니 2022년에 나온 건데. 수채화 물감에 독성이 있나요? 질문했을 때 그 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대부분 수채화가 승인된 제품이라 하더라도 아주 소량의 독성 때문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자주 그림을 그리는가 또는 수채화를 다룰 때 어떤 습관을 들여야 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페인트 독성에 대해 몇 가지 상식적인 규칙만 접근하는 편입니다. 라고 그림을 그릴 때는 당연히 먹지 말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페인트를 이 먹는다는 게 그림 자체 물감을 먹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음식물을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페인트를 섞을 때는 전용판이나 팔레트를 사용하고 전용 병에 담은 빛 세척 도구, 페인트 라벨을 읽어 주의가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세요. 지저분하다고 하다면 보호복 착용을 고려해 보세요. 자주 그림을 그린다면 장갑을 끼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이 또 붓을 핥지 마. 이 사람들이 붓을 이렇게 특별한 효과를 낼 때 입술에 댈 때가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차와 씻는 물을 섞지 마세요. 이상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그 끝으로 수치와 독성 라벨 링 이해하기 ASTM을 준수하는 아티스트용 수치화 물감을 찾아보세요. 이는 미국 재료 시험협회가 권장하는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물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도 모든 그 미술 재료는 인체 해로운 성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사용하시기 바라면서 우리가 한꺼번에 이런 것들이 피해가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이 누적되고 할 때 호흡기와 피부, 기타 더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제가 회화를 사용할 때 그러니까 수채화, 아크릴, 유화 혹은 다른 그런 것을 사용할 때 이외에 특히 조각 같은 하는 분들은 독성이 더 강한 물질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화학 물질을 굉장히 심각하고 심지어 어떻게 치료가 되지 않는 그러한 암이라든가 그런 걸로 사망한 그런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굉장히 주의를 하시고 또 어린 아이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그 미술 재료 대부분 피해가 많습니다. 해롭고 하니까 주의를 해야 됩니다.